오늘요 한 언론사에서 정윤회 씨가 재혼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는데 전처하고 아들하고 딸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내용이 정윤회 문건이라고 하는 내용에 나왔었어요. 추가적으로 세계일보가 공개한 내용에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사실 보도를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아들하고 딸이 또 있다. 전처와의 예. 사이에 아들하고 딸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처의 아들, 딸과도 대면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뭐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추측이지 이게 정확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여성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유라 학생에 대해서도 자기가 5살 때부터 승마를 직접 데리고 다녔다. 엉덩이가 짓무르도록 훈련을 했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딸이 미워서라기보다도 최순실 씨가 미운 거예요. 그 남자들이 여자가 가지는 모성애와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어쨌든 전처와 이혼을 했지만 자식을 한두 번 보러 가긴 했었겠죠. 예. 그랬더니 이제 최순실 씨가 화를 내면서 사이가 멀어졌다 뭐 그런 얘기고 또 그 정유라라는 학생이 왜 생각 없이 자기 그 SNS에 별별 얘기를 다 올리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자기 고등학교 때 임신한 얘기까지. 근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까지도 다 올려가지고 참 우리가 그런 걸 뭐 말로 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데리고 들어왔다 하여 그 아이가 반드시 정유라가 정윤회 씨의 딸이 아니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윤회 씨 그 부친의 집에 보면 정유라 학생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어디서 살다가 인사는 나중에 왔을 수도 있는 그럴 수 것이고 있죠. 저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고요. 단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본인이 굉장히 충성심이 있었는데 부인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만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수비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 정윤회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가 느낄 수 있는 있죠.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정윤회 씨 본처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일 것 같아요. 이건 사생활 영역인데 이 사건하고도 별로 관계없을 것 그래서 같은데요. 제 저희도 생각으로는.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정윤회 씨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론하고 지금 굉장히 길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조금 가슴에 맺힌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아들. 그렇죠.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실제 저도 이혼 재판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문제되는 게 그 양육권, 양육비하고 이제 이거 면접 교섭권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 의무를 공동이 지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정윤회 씨가 이혼을 하더라도 당연히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인터뷰를 보면 전혀 이게 그 도움을 못 받았다. 잊혀진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인터뷰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면접 교섭권은 보통 한 달에 한 2번 정도 뭐 1박 2일씩 이렇게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거든요. 근데 지금 25년 동안 거의 지금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들 얘기로는 20년이 넘게 아버지 전화번호조차 몰랐다. 그래서 이게 물론 아무리 이게 사생활을 좀 언급하니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게 좀 상식적인 우리가 이혼 사건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공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옛날에 이게 정윤회 씨가 인터뷰할 때 자기가 이제 그 이혼 안 하고 최순실 씨를 통제했으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옛날에 이게 박관천 경찰이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 이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등은 정윤회, 3등이 이게 대통령이랬거든요. 그럼 이게 제가 보기에 2등이 어떻게 1등을 막습니까? 저는 이게 정윤회 씨가 아무리 있었어도 최순실의 이 전형을 막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봅니다. 이 아들 인터뷰를 보면은 부친은 철저하게 우리 가족을 외면했다. 정유라 아까 5살에 승마 태워서 가르친 거랑 비교해 보면은 글쎄 어떻게 좀 그러니까 7살 때 아마 이제 이 인터뷰한 그분의 한 7살 정도 될 때 아마 이혼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서운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요.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나 아니면 그 전처한테 낳은 딸과 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아까 지금 뭐 그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나온 얘기처럼 최순실이 정윤회가 전처의 딸 아들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화를 내서 그것이 별거의 원인이 됐다. 그게 이제 정윤회 문건에 나오죠.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정윤회 씨가 최순실 씨 눈치 때문에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또 전화도 공중전화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부분이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하면 전화의 기록도 남고 조회를 하게 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그렇다고 하면 정윤회 씨 입장에서는 최순실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전처와 전처의 사이에 낳은 저 자녀들에 대해서 만나거나 아니면 연락하거나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윤 씨가 정말 그 전에 전처에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뭐 나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 것 같고 예. 본인은 마음이 있었지만 최순실의 눈치를 보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 서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사건을 보면 정윤아는 엄청난 혜택을 받죠. 물론 정윤혜 씨를 통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최순실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자기는 철저하게 자기 아버지가 정윤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다. 물론 혜택을 받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건 불법적인 것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호. 그렇죠. 최소한의 보호 또는 뭐 책임지는 모습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픔을 토로하는 걸 보면 예. 정윤회 씨가 어쨌든 자녀들과의 사이가 전처와에 낳은 자녀들과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건 맞는 것 같고 4, 5년마다 한 번씩 전화를 했다잖아요. 그전에 예. 전화 안 하다. 그것도 공중전화를 했다고 하면 최순실 씨가 그 부분을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서 자기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다면 후처가 무서워서 전화를 그렇게 못 하겠습니까?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요. 여기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예. 그 아들이 지금 연예인인데 그 장시호, 최순득 연예계 인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섬뜩했다. 자기가 무명 때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정윤회의 아들로서 이 인맥고리하고 하게 되면 더 많은 불이익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 섬뜩하더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사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최순실, 최순득 자매의 그 어떤 주도권, 가족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태민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들은 거의 그 어떤 남편으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뭐 표현은 뭐하지만 어쨌든 주도권은 여자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 그 지인들이 무슨 뭐 사우나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증언하는 거 보면은 네. 남편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당신이 뭐 한 게 뭐가 있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최순득 씨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랬다는 거 봐서는 이 가족에게 있어서도 최순실 이 최 씨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드센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일정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예. 실세는 최순실이고 그 최순실이 의도하는 데 따라서 정윤회도 협조했을 가능성 우리가 예, 그렇게 예, 추정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최순득 씨 남편 장모 씨라는 분도 최순득 씨가 검찰 출장 받았을 때 굉장히 이렇게 보호하는 듯한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직업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부동산 임대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동산이 다 최순득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최순득 예. 씨가 가져온 부동산을 그 임대업이라는 게 뭐 그래서 특별히 돈을 버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이 정윤회 씨 친아들을 이분은 굉장히 피해의식하고 서운함 이게 좀 복합적으로 좀 쌓인 거 그럴 아니냐. 것 같아요. 아버지는 뭐 2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고 가끔 뭐 4, 5년에 한 번씩 공중전화로 발신자 표시 제한, 발신자 표시 없는 상태에서 공중전화 한두 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최시호 씨, 최순득 씨랑 장시호 씨 연예계 농단 이런 기사 나올 때 자기 묻어버리는 거는 일도 안 했다, 안 했거다 이런 불안감. 지금도 소속사 없이 연예인 생활을 한대요. 예, 예. 뭐 굉장히 잘생기고 뭐 연기도 잘한다는 얘기는 듣지만 그렇게 잘 풀리는 상황은 아닌 그런 연예인 같으니까 그 불안감, 자기도 혹시 희생당해가지고 피해본 거 아니냐. 예. 이런 또 그런 마음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정윤의 문건에 의하면은 몇 년 전에 정윤의 문건에 의하면은 이 친아들 딸은 미국에서 산다 이렇게 그렇게 나와 돼 있거든요. 있었죠. 예. 근데 그때도 해명을 안 한 게 억울하지만 해명을 안 한 게 여기에 연루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안 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언론에서 찾아내니까 이제 인터뷰에 응해서 조금씩 나온 거지 예.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철저히 숨어서 사는 거 아니냐.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의 남매가 한 번도 한국을 떠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가족도 굉장히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이 아들이 지금 조연,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는 아니고 조연급의 아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네. 굉장히 어렵게 해서 지금 자리까지 왔을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도 뭐 말씀하셨는데 윤 대표님이 이제 혹시나예요. 혹시나 최순실이나 이런 일가들이 이 친구가 성장하는데 방해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언뜻 들어요. 물론 그건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네.
그런 이제 자기 입장은 그런 피해를 당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결혼한 그 여자가 예를 들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국정을 농단시키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기가 만약에 정윤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 전처와의 낳은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건 피해의식에 나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피해를 당한 것이 결국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국정농단의 주범이 일정 부분 자기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최순실 아까 뭐 정 의원님은 전처하고 낳은 아들을 그렇게 본인이 싫어서 안 만났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최순실의 이 행동을 보면요 충분히 정윤이한테 압력을 가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잖아요. 그 최순실이 하는 행동 보세요. 병원 가서도 남이 진료하고 있는데 벌컥 보면 문 열고 들어가서 나 먼저 주사 놔달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남한테 소리 지르고 그렇다고 하면 남편도 제가 볼 때 정윤혜 씨가 그 최순실의 그 어떤 압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저도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본 줄로는 아닌데 그렇다 해도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천륜이 없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 인사가 어떻게 이 권력의 정점에서 권력 2인자 운운하면서 참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게 딱하다는 거지. 최순실이 나쁘다 그래서 정윤회가 그러면 반대급부로 괜찮은 사람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전처 아이들을 챙기려다가 벌거에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예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혼하고 그렇죠. 나서. 이게 그 법에 보면요. 양육은 이게 부부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한테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 옛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저도 이혼 사건 하면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면접 교섭권을 행사를 안 하고 그건 권리거든요. 면접 교섭권은 부모의. 그것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저희가 사생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판례 보면 이게 공적 인물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공인들은 일반인과 똑같은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지는 못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게 사생활은 걷지만 이런 걸 좀 언론에서 보도함으로써 뭔가 이게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도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명예훼손적인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참 이 가족들은 알면 알수록 미스테리한 거 네, 나는 같아요. 그 본처에서 난 자식들하고 25년간 끊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지난번에 왜 서울시 교육감 출마했다가 고승덕 변호사. 고승덕 변호사 딸이 언론 인터뷰를 했잖아요. 철저히 우리는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그때 기자회견하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사퇴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에 저는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가족들이 볼 때는 한때 국가서열 2위까지 올라왔다고 정윤회 문건에 박관천 그 경감이 얘기한 것처럼 경정이죠. 얘기한 것처럼 국가서열 2위인데 자기네들은 한 번 25년간 연락 한 번 안 해주고 살았다. 가보면 참 최순실 씨를 우리가 많이 비난하고 하는데 정윤회 씨도 조금 심하긴 심했다. 아무리 부인 등살이 좀 심하고 해서 눈치 보고 살았더라고. 그래도 2년은 끊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빗줄인데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도 뭐 말씀하셨는데 윤 대표님이 이제 혹시나예요. 혹시나 최순실이나 이런 일가들이 이 친구가 성장하는데 방해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언뜻 들어요. 물론 그건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그런 이제 자기 입장은 그런 피해를 당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결혼한 그 여자가 예를 들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국정을 농단시키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기가 만약에 정윤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 전처와의 낳은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건 피해의식에 나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피해를 당한 것이 결국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국정농단의 주범이 일정 부분 자기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최순실 아까 뭐 정 의원님은 전처하고 낳은 아들을 그렇게 본인이 싫어서 안 만났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최순실의 이 행동을 보면요 충분히 정윤이한테 압력을 가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잖아요. 그 최순실이 하는 행동 보세요. 병원 가서도 남이 진료하고 있는데 벌컥 보면 문 열고 들어가서 나 먼저 주사 놔달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남한테 소리 지르고 그렇다고 하면 남편도 제가 볼 때 정윤혜 씨가 그 최순실의 그 어떤
압력이랄까요? 이런 예. 부분들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저도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본 줄로는 아닌데 예. 그렇다 해도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천륜이 없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고 예. 그런 인사가 어떻게 이 권력의 정점에서 권력 2인자 운운하면서 참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게 딱하다는 거지. 최순실이 나쁘다 그래서 정윤회가 그러면 반대급부로 괜찮은 사람인 건 그건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정윤회 문건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전처 아이들을 챙기려다가 벌거에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예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혼하고 그렇죠. 나서. 이게 그 법에 보면요. 양육은 이게 부부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남편한테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 옛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저는 저도 이혼 사건 하면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면접 교섭권을 행사를 안 하고 그건 권리거든요. 면접 교섭권은 부모의 예. 그것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예. 이걸 저희가 사실 만났을 수도 있어요. 또 전화도 공중전화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휴대전화로 하면 전화의 기록도 남고 예. 조회를 하게 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그렇다고 하면 정윤회 씨 입장에서는 최순실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전처와 전처의 사이에 낳은 저 자녀들에 대해서 만나거나 아니면 연락하거나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윤회 씨가 정말 그 전에 전처에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뭐 나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 것 같고 예. 본인은 마음이 있었지만 최순실의 눈치를 보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 서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사건을 보면 정윤아는 엄청난 혜택을 받죠. 물론 정윤혜 씨를 통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최순실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자기는 철저하게 자기 아버지가 정윤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다. 물론 혜택을 받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건 불법적인 것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호. 그렇죠. 최소한의 보호 또는 뭐 책임지는 모습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픔을 토로하는 걸 보면 예. 정윤회 씨가 어쨌든 자녀들과의 사이가 전초안에 낳은 자녀들과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건 맞는 것 같고 4, 5년마다 한 번씩 전화를 했다잖아요. 그전에 예. 전화 안 하다 그것도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다고 하면 최순실 씨가 그 부분을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서 자기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다면 후처가 무서워서 전화를 그렇게 못 하겠습니까?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요. 여기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예. 그 아들이 지금 연예인인데 그 장시호, 최순득 연예계 인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섬뜩했다. 자기가 무명 때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정윤회의 아들로서 이 인맥고리하고 하게 되면 더 많은 불이익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 섬뜩하더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사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최순실, 최순득 자매의 그 어떤 주도권, 가족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태민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들은 거의 그 어떤 남편으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뭐 표현은 뭐하지만 어쨌든 주도권은 여자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 그 지인들이 할 영역인데 예. 이 사건하고도 별로 관계 없을 것 그래서 같은데 제 저희도 생각으로. 최소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정윤회 씨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론하고 지금 굉장히 길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조금 가슴에 맺힌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아들. 그렇죠.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예. 실제 저도 이혼 재판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문제되는 게 그 양육권, 양육비하고 이제 이거 면접 교섭권이라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 의무를 공동이 지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정윤회 씨가 이혼을 하더라도 당연히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에 대해서 인터뷰를 보면 예. 전혀 이게 그 도움을 못 받았다. 버려진 잊혀진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인터뷰 기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면접 교섭권은 보통 한 달에 한 2번 정도 뭐 1박 2일씩 이런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25년 동안 거의 지금 못 받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 얘기로는 20년이 넘게 아버지 전화번호조차 몰랐다. 그래서 이게 물론 아무리 이게 사생활을 좀 언급하니 그렇긴 하지만 예. 이런 부분이 이게 좀 상식적인 우리가 이혼 사건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공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옛날에 이게 정윤회 씨가 인터뷰할 때 자기가 이제 그 이혼 안 하고 최순실 씨를 통제했으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예. 이런 이제 그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옛날에 이게 박관천 경찰이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 이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예. 2등은 정윤회, 예. 3등이 이게 대통령이랬거든요. 그럼 이게 제가 보기에 2등이 어떻게 1등을 막습니까? 저는 이게 정윤회 씨가 아무리 있었어도 최순실의
이 전형을 막기는 어려웠다. 예. 이렇게 봅니다. 이 아들 인터뷰를 보면은 부친은 철저하게 우리 가족을 외면했다. 정유라 아까 5살에 승마 태워서 네, 그렇죠. 가르친 거랑 네. 비교해 보면은 글쎄 어떻게 좀 그러니까 7살 때 아마 이제 이 인터뷰한 그분의 한 7살 정도 될 때 아마 이혼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서운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요.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나 아니면 그 전처한테 낳은 딸과 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예. 그게 아까 지금 뭐 그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나온 얘기처럼 최순실이 정윤회가 전처의 딸 아들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예. 화를 내서 그것이 별거의 원인이 됐다. 그게 이제 정윤의 문건에 나오죠. 그게 사실이라고 가져가면 예. 정윤회 씨가 최순실 씨 눈치 때문에 무슨 뭐 사우나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증언하는 거 보면은 예. 남편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당신이 뭐 한 게 뭐가 있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최순득 씨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랬다는 거 봐서는 이 가족에게 있어서도 최순실 이 최 씨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드센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일정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예. 실세는 최순실이고 그 최순실이 의도하는 데 따라서 정윤회도 협조했을 가능성 우리가 예, 그렇게 예, 예. 추정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네. 최순득 씨 남편 장모 씨라는 분도 최순득 씨가 검찰 출처 받았을 때 굉장히 이렇게 보호하는 듯한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직업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부동산 임대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동산이 다 최순득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최순득 예. 씨가 가져온 부동산을 그 임대업이라는 게 뭐겠어 특별히 돈을 버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윤회 씨 친아들 이분은 굉장히 피해의식하고 서운함 이게 좀 복합적으로 좀 쌓인 거 그럴 아니냐. 것 같아요. 아버지는 뭐 2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고 가끔 뭐 4, 5년에 한 번씩 공중전화로 발신자 표시 제한, 발신자 표시 없는 상태에서 공중전화 한두 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최시호 씨, 최순득 씨랑 장시호 씨 연예계 농단 이런 기사 나올 때 자기 묻어버리는 거는 일도 안 했다, 안 했거다 이런 불안감. 지금도 소속사 없이 연예인 생활을 한대요. 예, 예. 뭐 굉장히 잘생기고 뭐 연기도 잘한다는 얘기는 듣지만 그렇게 잘 풀리는 상황은 아닌 그런 연예인 같으니까 그 불안감, 자기도 혹시 희생당해가지고 피해본 거 아니냐. 예. 이런 또 그런 마음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정윤의 문건에 의하면은 몇 년 전에 정윤의 문건에 의하면은 이 친아들 딸은 미국에서 산다 이렇게 그렇게 나와 돼 있거든요. 있었죠. 예. 근데 그때도 해명을 안 한 게 억울하지만 해명을 안 한 게 여기에 연루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안 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언론에서 찾아내니까 이제 인터뷰에 응해서 조금씩 나온 거지 예.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철저히 숨어서 사는 거 아니냐.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의 남매가 한 번도 한국을 떠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가족도 굉장히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 이 아들이 지금 조연,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는 아니고 조연급의 아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네. 굉장히 어렵게 해서 지금 자리까지 왔을 그렇죠. 거라 생각. 오늘요 한 언론사에서 정윤회 씨가 이제 재혼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는데 전처하고 아들하고 딸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내용이 정윤회 문건이라고 하는 내용에 나왔었어요. 추가적으로 세계일보가 공개한 내용에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사실 보도를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아들하고 딸이 또 있다. 전처와의 예. 사이에 아들하고 딸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처의 아들 딸과도 대면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뭐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추측이지 이게 정확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여성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유라 학생에 대해서도 자기가 5살 때부터 승마를 직접 데리고 다녔다. 엉덩이가 짓무르도록 훈련을 했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딸이 미워서라기보다도 최순실 씨가 미운 거예요. 그 남자들이 여자가 가지는 모성애와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어쨌든 전처와 이혼을 했지만 자식을 한두 번 보러 가긴 했었겠죠. 예. 그랬더니 이제 최순실 씨가 화를 내면서 사이가 멀어졌다 뭐 그런 얘기고 또 그 정유라라는 학생이 왜 생각 없이 자기 그 SNS에 별별 얘기를 다 올리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자기 고등학교 때 임신한 얘기까지. 근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까지도 다 올려가지고 참 우리가 그런 걸 뭐 말로 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데리고 들어왔다 하여
그 아이가 반드시 정유라가 정윤회 씨의 딸이 아니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정윤회 씨 그 부친의 집에 보면 정유라 학생이 그린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어디서 살다가 예. 인사는 나중에 왔을 수도 있는 그럴 수 것이고 있죠. 예. 저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고요. 예. 단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본인이 굉장히 충성심이 있었는데 부인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만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수비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 정윤회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가 느낄 수 있는 있죠.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정윤회 씨 본처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일 것 같아요. 이건 사생